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미래전의 양상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요 미래전의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2교시에도 논의를 했지만 이 정보혁명이 무기체계에 미친 영향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체계와 이 전쟁 수행 방식의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이 미래전은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교시에 쭉 이야기를 했죠. 군사 혁신부터 군사 변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정보혁명을 통해서 또 정보혁명을 통해서 군사 변혁이 가속화되고요. 이런 정보혁명은 결국은 첨단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또 정보화 시대의 이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21세기의 전쟁 양상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논의를 했었죠. 그리고 이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이러한 군사 변혁을 통해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특히 미국이 이제 군사 변혁을 주도하고 있고요. 동맹국인 우리는 미국에 발맞춰서 상당히 우리도 빨리 사실 군사 변혁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군사 변혁을 하기 위해서 그 핵심 요소가 이제 사실 국방 개혁이죠. 그래서 우리 국방 개혁도 지금은 큰 방향이 뭐냐 하면 우선 군 조직을 개선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군대는 전방에 또는 후방 지역에 또는 전방과 후방 사이에 여러 가지 밀집된 어떤 부대, 즉 보병 중심의 부대로 배치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방어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 부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사 변혁을 통해서 대부분의 보병 부대들이 이제는 기계화 및 기갑 부대로 다 탈바꿈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의 국방 개혁인데요. 군사 변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가 훨씬 더 몸집이 가벼워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60만에서 50만까지 지금 우리가 병력을 줄이는 이런 국방 개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숫자가 줄어도 부대의 전투력과 기동력과 화력은 훨씬 더 증가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군 조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요. 부대 구조죠. 부대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 우리가 지금 상당한 이제 해공군의 어떤 전략 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최첨단 무기, 공군의 뭐 F-35, 그 다음에 AWACS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해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3,000톤급의 잠수함, 그죠? 얼마 전에 진수식을 했죠.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투입이 됐죠. 이런 잠수함 전력을 증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최첨단화된 이 전투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다 우리 이 군사 변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 미래가 안보가 불확실해지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들은 앞다투어서 군사 변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에 맞춰서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사 변혁을 지금 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군사 변혁의 추세를 볼 때 정보혁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요, 앞으로 미래전은 크게 6가지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장 공간이 다차원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장 공간이 이제 중첩되고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투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투 공간에는 지금은 육군, 해군, 공군이 싸우는 땅과 바다와 뭐 공중, 이 정도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전장 공간을 흔히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하죠. 근데 앞으로 미래전에 이러한 공간이 훨씬 3차원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다차원적으로 확장이 되고 중첩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의 형태가 과거처럼 선형 형태, 선형 형태가 아닌 비선형 형태로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이 아닌 분산, 그리고 대칭이 아닌 비대칭형으로 변모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미 논의를 했죠.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구조 자체도 대량화에서 탈대량화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집권화에서 분권화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우리 사회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것처럼 전쟁 양상도 결국은 선행에서 비선행으로 또 분산형으로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변모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전장 가시화가, 즉 전장 가시화라는 것은 전장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전장을 가시화하는 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전장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없는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사실 전장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은 이제 눈을 환히 뜨고 적을 보면서 적이 수십 킬로 후방에 있는 적의 기갑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 사실 다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장 가시화하고 정보가 네트워크로 인해서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적을 타격하는 어떤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 체계가 발달하면서 정밀 타격이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시 통합 전투, 즉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동시 통합 전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동시 통합이라는 것은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육해 공군이 만약에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면 결국은 바다에서 해군의 한 포가, 그리고 지상에서는 육군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가, 공중에서는 폭격기와 전투기가 결국은 한꺼번에 적을 타격하는 이런 어떤 걸 연상하면 쉽게 우리가 동시통합 전투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육해 공군이 따로따로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서 육해 공군이 서로 동시에 통합해서 전투력을 통합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시통합 전투의 수행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전과 비정규전 또는 양자가 혼합된 형태의 전쟁 양상이다. 과거에는 이제 정규전 중심의 전쟁이었죠. 물론 비정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전쟁의 성패는 정규전 부대가 다 가늠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대 우리 전쟁의 사례를 볼 때도 결국은 비정규전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미국이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사실 뭐 테러와의 전쟁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탈레반이 복귀를 했죠. 20년 만에. 결국은 탈레반이 어떻게 싸웠죠? 미국처럼 최첨단 무기와 또는 뭐 어떤 정규전 전술로 싸운 것은 아니죠. 그죠? 산악지대에 응거하면서 결국은 상당히 이제 상대방을 지치게 하면서 결국은 염전사상,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에 대한 어떤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오랫동안 결국은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러한 어떤 비정규전의 개념을 통해서 결국은 탈레반이, 물론 이 전쟁에서 탈레반이 승리했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이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차원,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철수를 했다는 것이지, 사실은 뭐 탈레반이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비정규전을 통한 어떤 정치적 목표 달성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전은 무인 로봇이 동원된 테크노전이 될 것이다. 이미 이제 우리가 무인 로봇 같은 것은 굉장히 가속화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찰을 인간이 하지 않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계화 부대가 또는 기갑 부대가 적 중심으로 기동을 하기 이전에 정찰 부대를 우리가 운용을 하죠. 이 정찰 부대를 소규모의 정찰 부대를 운용하는데, 이 정찰 부대는 앞으로 이제 로봇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지뢰지대를 개척을 한다든지 또는 동굴 지역에 또는 시가지에 우리가 진입을 할 때에 위험한 지역들은 로봇을 투입을 시켜서 우선 상대방의 어떤 정찰을 로봇이 한다는 것이죠. 정찰 로봇 이런 것들이 곧 가시화될 것이고요. 이미 상당한 로봇이, 무인 로봇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런 무인 로봇이
동원된 테크노전이 될 것이고, 인간이 개입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기계와 로봇과 시스템과 네트워크 싸우는, 누구의 네트워크와 누구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게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전의 양상은 이 6가지가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장 공간이 다차원, 앞에서 6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공간이 다차원적으로 확장되고 중첩된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요, 지상, 공중, 해상의 영역에서 이제는 앞으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다차원의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전쟁이 수행된다는 것이죠. 자, 이 우주에 대한 경쟁이 지금 치열하죠. 미국과 중국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우주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굉장히 지금 활발해졌습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주 관광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이미 우주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이미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떤 각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이 다차원의 공간에서의 이 전투도 굉장히, 우리 사이버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이 되었고요. 이 사이버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전쟁이 수행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 공간은 이제는 공중, 지상, 해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까지 확장되는 이런 형태의 전쟁이 수행된다는 게 바로 다차원적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전장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사력이 운용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을 보는 감시 정찰 체계가 운용되는 공간이죠. 즉 ISR 자산들이 운용되는 공간. 그 다음에 보스 전장 관리 체계가 발전이 되고 무기의 어떤 사거리가 확대됨으로 따라서 전장 공간이 이제 우주에까지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작전 영역도 이제는 육군의 영역, 해군의 영역, 공군의 영역이 소위 말해서 작전 책임 지역이 이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역들이 서로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의 영역과 해군, 공군의 영역이, 작전 영역도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오버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전장 공간이 다차원적이고 확장되고 중첩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이 전쟁의 형태가 비선형, 분산, 비대칭형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장 지역이 별도로, 자, 지금은 우리가 전장 지역이 어떤 형태죠? 자, 근접 전투 지역 또는 뭐 중심 지역, 후방 지역, 이렇게 우리가 각 분야별로 또 근접 전투를 하는 부대, 그 다음에 중심 전투를 하는 부대, 특수전 부대죠. 그리고 후방 지역에 후방 작전을 하는 부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선형의 개념이에요. 어느 영역을, 어떤 영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예, 전장 지역이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게 이게 선형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선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전장 형태는 어떻게 해요? 초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선 특수작전 부대가 적 후방 중심에 침투를 하죠. 공중으로, 해상으로, 또 육상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부대들이 침투를 하면요, 결국은 적 주요한 어떤 지휘 통제 시설, 그리고 전쟁 지도부, 그 다음에 적의 기갑부대, 포병부대, 이런 부대들을 먼저 활약을 유도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를 통해서 우선 후방 지역에 침투를 해서 결국은 후방을 교란하면서 중요한 어떤 적의 심장부, 즉 중심이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Center of Gravity, 중심을 파괴하는 역할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선을 돌파하고 대규모의 기동화된 부대와 활약과 기동을 집중시켜서 결국은 주력 전투를 하고, 이어서 주력 전투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잔적 소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다루, 이런 형태가 선형 전투의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개념이 전투하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방식이. 자, 이런 전투의 개념이 이제는 비선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순서에 의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임의적으로 어떤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요, 전 지역에서 동시에
전투가 수행되는 이런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수부대가 투입되면서 동시에 기갑부대가 중심으로 기동하는 이런 어떤, 그리고 후방 지역에서는 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그리고 공중에서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그리고 해상에서는 함포와 잠수함이 동시에 공격하는 이런 어떤 비선형적인 전투가 순서에 의해서고 전략 폭격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전략 폭격과 지상물이 동시에 투입되는 이런 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장 가시화가 가능하고 네트워크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에 우리가 구분화해서 단계적으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비선형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분산형의 개념. 자, 오늘날의 전투는 이제 집중이죠. 군대는 사실은 집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원칙에도 집중의 원칙이 있고요. 절대 분산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기갑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의 기갑부대를 집중해서 운용에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의 지금까지의 전략 방식이에요. 지금도 유효하지만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는 첨단 어떤 무기 체계가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더욱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실시간대 정보 교류가 가능하면요. 부대를 무거운 부대, 거대한 부대가 집중해서 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분산 운용해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 전쟁 형태는. 아직까지 우리가 분산형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칭적인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거와 오늘날 전쟁에서는 전략작전 전술 개념이 개서적인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개서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전략이 제 상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작전이 중간 개념이고요. 전술이 제 하위의 개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대와 사단이 싸우는 것은 전술적인 개념이에요. 전술 단위의 제대들이죠. 그러나 군단이 싸우는 것은 작전 제대에서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령부의 몇 개의 군단이 평양을 공격하는 것은 전략적인 어떤 제대의 어떤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전술적 승리를 달성해야 결국은 작전적 승리도 이룰 수 있고 작전적 승리를 달성해야 전략적 승리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떤 계층적인 순서에 의한 질서에 의한 전쟁 수행 방식이 오늘날의 방식이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비대칭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계서적인 게 없어지고요. 전략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태 우리가 전술적 작전적 승리를 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전략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전에서는 먼 거리에서 그리고 아주 넓은 범위에서 원거리 광역 정찰 타격 복합 체계가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개서적인 전투, 전략 작전 전술적 목표를 병렬적으로 타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전술적인 승리를 통해서 작전적인 승리를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전략적 승리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이런 어떤 수직적인 어떤 전쟁 수행 개념이라 그러면 앞으로 미래전에서는 전략 작전 전술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병렬적인 타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부터 전략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국가 통수 체계나 핵심 지휘 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심으로써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 부전성의 사상, 즉 손자가 이야기한 부전성의 사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갖춰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양상이 이제 전장 가시화와 정보 공유의 확대로 인해 정밀 타격전 수행이라는 게 하나의 미래적 세 번째 양상이었는데, 전쟁 가시화는 이미 좀 설명을 했죠. 자, 전쟁 가시화는 결국은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전쟁 가시화가 심화된 것이죠. 자, 오늘날 글로벌 호크, 그 다음에 AWACS 이러한 어떤 정찰 감시 자산들이 공중에서 24시간 운용되면서 후방 지역에 있는 평양 후방에 있는 적의 기계화 부대 움직임을 우리가 낱낱이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데이터들이 결국은 자동으로 송수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이 되고요. 지휘 통제 통신 체계를 통해서 결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들을 자동화된 체계가 제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서 지휘관은 그리고 사령관은 결국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결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전장 가시화가
수월해졌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영변에서 북한이 오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했다는 게 났죠. 미국에서. 자, 이것은 어떻게 탐지가 가능하냐면요. 미국의 군사 위성이 24시간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원자로를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24시간 한반도 상공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변에서 원자로를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공중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위성이 탐지를 해서 바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바로 원자로를 가동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시간대에 이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을 해가지고 전장 가시화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적의 기동부대와 기갑부대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뭐 차량의 어떤 뭐 행렬, 그 다음에 병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특수부대를 보내서 특수부대와 쌍안경이나 여러 가지 산 고지에 올라가서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위성을 통해서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ISR 자산을 통해서 모든 부대와 병력 무기의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결국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만들고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만들면 이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결국은 적을 보는 대로 우리가 바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어떻게 타격하느냐의 문제, 이게 결국은 타격 수단과 이 전장 탐지 수단과 타격 수단이 결합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본대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장 가시화가 가능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체계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적으로 연동시키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각급 제대 부대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전방에 있는 정찰 부대가 어떤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지휘 계통으로 유선이나 또 여러 가지 무선이나 여러 가지 또는 뭐 전령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 보고를 하면 굉장히 정보가 최종 어떤 지도부에 도달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뭐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정보가 중간에서 전달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고요. 우리 전쟁사를 보면 이러한 어떤 정보 체계가 제대로 발전이 안 돼서 전쟁에서 피한 경우가 수없이 많죠. 자, 그런데 이제는 네트워크가 결국은 이런 정보를 실시간대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장 가시화가 가능하고 이런 정보 공유가 실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가 적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중심,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아군이든 적군이든 이 중심이 파괴되면 결국은 심대한 어떤 타격을 입고 전장에서 패배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 지도부가 타격이 된다든지, 자, 우리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어떤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의 전쟁 지도부만 우리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죠. 이게 중심이에요. 자, 적의 대규모 기갑부대를 우리가 만약에 초전에 대량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이게 중심이죠. 그 다음에 적의 지휘 통신 체계, 네트워크 체계 이런 걸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잖아요. 적의 중심을 타격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어요. 물론 실패했죠. 당시에 진주만에는 미군의 항모가 없었죠. 만약에 그때 항모가 있었다 그러면 완전히 미국의 중심이 파괴가 되면서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다행히 당시에 미국의 항모가 없는 여러 피해를 입었지만 항공모함이 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메가더와 니미츠의 어떤 항공모함과 항공기가 연결되는 이런 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군을 경멸하는 이런 어떤 전세가 역전이 되었지만 당시에 만약에 항모라는 어떤 미국의 중심이 파괴됐다 그러면 뭐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중심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중심과 표적을 선별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고도의 어떤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서 생산된 정밀 타격 무기,
유도무기, 그 다음에 스마트 폭탄, PSG와 같은 이런 정밀 타격 무기로 조기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전쟁 수행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래에서. 이게 전장 가시화와 정보 공유와의 확대로 인해서 정밀 타격적인 수행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시 통합 전투죠. 여기서 수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NCW죠. 그 다음에 정규전과 비정규전 또는 정규전과 비정규전 혼합된 전쟁 양상.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죠. 아프간 예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전투와 비선형전투, 그 다음에 전장 공간의 중첩과 확대 하면서 이 내용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무인 로봇 설명드렸죠. 이미 인간을 대리한 로봇, 무인 항공기, 그죠? 그 다음에 함선이 원격으로 조정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현될 수 있죠. 충분히. 공중에서 무인 항공기가 운용이 되고요. 해상에서 무인 함선이 원격으로 조정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정보가 실시간대에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정찰을 하고, 로봇이 위험한 지역에 투입돼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개척하고 지뢰지대를 개척하고,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은 결국은 결심이죠.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타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즉 나중에는 로봇 대 인간이 전투를 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파괴가 중요한 전쟁 수행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무인 로봇이 동원된 테크노전의 내용입니다. 자, 종합해 볼 때요, 미래전의 양상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요약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력의 여러 가지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통합 운용해서 이 물리적인 파괴보다는요, 심리적인 파괴에 중점을 둬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동시통합 하이테크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미래전의 양상입니다.